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오늘 함께 배울 패턴은요. 바로 I like your, 너의 뭐뭐가 마음에 들어라는 패턴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변에 보면 칭찬할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외모를 칭찬하기도 하고요. 옷차림을 칭찬하기도 하고 혹은 아이디어 같은 추상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칭찬할 때 간단하게 I like your 이 패턴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해석해보면 주어 동사 I like 저는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마음에 든다라고 해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게 마음에 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너의 뭐뭐가 마음에 들어라고 한다면 your 너의라는 의미를 가진 your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I like your 나는 너의 뭐뭐가 마음에 들어 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뒤에는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여러분 마음대로 다 붙여가면 되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저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목소리 정말 마음에 들어요.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라고 칭찬을 한다면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I like your voice. 자, 목소리는 영어로 voice. 이 V 사운드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윗이빨을 아랫입술에 살짝 하고 이 성대가 떨리는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이런 소리인데요. voice, voice. 이렇게 하면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목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 그럼 어떻게 칭찬하면 된다고요? I like your voice. 한 번 더요. I like your voice.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딱 그 순간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게 느낌을 살려서 I like your voic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목소리 좋은 사람 만났다. 뭐라고요? I like your voic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웃는 얼굴 해주시면 더 좋을 겁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예쁜 드레스를 입은 사람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원피스 예쁘다. 원피스 진짜 괜찮다. 나 그 원피스 마음에 들어. 한국어 해석은 여러분이 편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상대방을 칭찬한다라고 그 기본 개념, 이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I like your dress. 자, 이 원피스라고 하면 약간 콩글리시에 가깝고요. 영어로 이 원피스, 이런 드레스 같은 것들 전부 다 dress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봄이나 여름철에 여성분들이 많이 이런 드레스 차림의 원피스를 입잖아요. 원피스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드레스라고 해주세요. 이거 얘기할 때는 이 R 사운드가 첫 번째나 두 번째 있으면 입을 좀 모아주시면 좋거든요. 드레스라고 하면 한국어랑 비슷하고요. 입을 모아주신 다음에 멜로디 타주세요. dress. 한 번 더요. dress. 이렇게 약간 노래를 부른다는 느낌으로 단어와 문장을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I like your dress. 멜로디가 어떻게 타지죠? I like your dress. 이렇게 한번 강약 조절을 해 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like your dress. 자, 그래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꼬마가 예쁜 이런 원피스를 입고 막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드레스 정말 예쁘네요. 어떻게 한다고요? I like your dress.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시면 너무 좋은 칭찬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너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든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죠. 헤어스타일은 헤어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hairdo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손질된 머리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표현은 I like your new hairdo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머리 스타일 new hairdo 이렇게 되는데요. 나는 이 표현이 잘 입에 익숙하지 않고 잘 달라붙지 않는다고 하면 헤어스타일이라고 바꿔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제가 헤어스타일을 막 되게 멋있게 짧게 잘랐는데 너무 멋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댓글 달면 되죠? I like your new hairdo. 한 번 더요. I like your new hairdo.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칭찬은 언제든지 좋은 거고요. 과해도 나쁠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표현 집어넣어서 이런 칭찬 저런 칭찬 다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물리적인 머리나 아니면 옷차림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라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이디어는 사실은 이제 한국어처럼 아이디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상대방이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이 영어와 한국어는 멜로디가 달라서 그대로 해주시면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거라도 아이디어가 아니고 멜로디 살짝 타면서 idea, idea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세요. 뭐 정확한 멜로디가 아닐 수 있지만 계속해서 뭐 비슷하게 이렇게 저렇게 멜로디를 타다 보면 여러분이 평소에 외국인과 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멜로디를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I like your idea. 한번 더 해볼게요. I like your idea. 한번 더요. I like your idea.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사람의 이름을 붙이고 싶으면 your이 아니고 뭐 I like 철수's idea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괜찮고요.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 I don't like your idea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배운 게 있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게 떠오르지는 못하거든요. 이 10개 배우면 한두 개가 가끔씩 떠오르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기 넣어서 바꿔 말하기로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막 넣어서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니? 아, 나는 좋아할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아는 거, 떠오르는 거. 네, 사실은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까지 배웠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복습하면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뭐 새로운 아이디어,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데요. 그냥 하지 말고요. 막 춤추면서 한번 보는 거 어떨까요? 라고 아이디어를 내면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다면 I don't like your idea. 그런데 만약 춤추면서 하는 이런 게 막 마음에 든다. 그러면 I like your idea.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이거 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느낌으로 I like your idea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당신의 사고방식이 마음에 든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고방식 뭐 정답 한번 맞춰볼까요? 뭐 정확하진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어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지금 막 만들고 막 틀려도 사실 그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way of thinking. 어떤 방법, 길 이런 게 way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냥 방법이나 길이 아니고 생각하는 방법. 그게 바로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way of thinking. 사고방식은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way of thinking. 네, 좀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얘기해 보면서 또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 나중에 한번 또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 그 사고방식이 마음에 든다. I like your way of thinking.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영어를 공부하는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받은 질문이긴 한데 뭐 투부정사나 여러 가지 뭐 이런 영어 표현이 있었는데 투부정사가 뭐 명사적 명사 표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형용사로 사용할 수도 있고 부사로도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두 가지로 생각을 이거 갈라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지? 이거 전부 다 활용해야 되나? 전부 다 외우고 공부해야 되나? 아, 나 너무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 하나 배워두면 여기저기 막 사용할 수 있네. 와, 나도 한번 일단은 100% 정확하진 않지만 이거를 여기저기 한번 사용해봐야지. 하나로 여러 가지 활용될 수 있다니까 정말 편할 것 같아. 이렇게 있는데요. 뭐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을 치거나 막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1번이 맞을 수 있지만 편하게 대화를 간다는 저희들 특히 4060, 5070 분들에게는 이 두 번째 사고방식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두 번째 그냥 내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뭐 정확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한다면 저는 I like your way of thinking 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의사소통의 목적을 두고 다양하게 활용해보자 라고 한다면 I like your way of thinking. way of thinking. 이렇게 멜로디도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잠깐의 팁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칭찬할 게 보이지 않나요? 뭐 사람한테 칭찬할 게 보이기도 하고요. 뭐 사물한테 뭐 칭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마음에 없는 칭찬이라도 하시면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진심을 담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뭐 첫 시작은 저에게 다는 댓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칭찬할 게 있으면 뭐 한국어로 달아주셔도 너무 좋고요. 항상 읽고 있습니다. 네, 그러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영어로
I like your new hairdo. I like your idea. I like your 뭐 teaching skill.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당장 보이는 그런 외모적인 칭찬이 될 수도 있겠고요. 생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그런 사람의 능력을 칭찬할 수도 있겠고요. 마음껏 네 한번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뭐 웃는 얼굴로 뭐 말로 할 때는 웃는 얼굴로 해주시면 되고요. 뭐 댓글 적어주실 때도 웃는 얼굴로 한번 적어주시면 그 느낌이 이제 말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짧은 패턴이니까 감정을 담아서 진짜 칭찬한 느낌으로 두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라고 하면 I like your voice. Oh, I like your voice. 원피스 너무 예쁘다. I like your dress. I like your dress. 너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드는데 I like your new hairdo. I like your new hairdo. 너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 I like your idea. I like your idea. 당신의 사고방식이 마음에 드는군요. I like your way of thinking. I like your way of thinking. 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칭찬 5개를 배워봤는데요. 저도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뭐 주변 친구들의 이 장점을 보고 칭찬을 한마디라도 더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영어로 한번 시작해 본다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대화로 한번 감을 잡아 보도록 하겠는데요. 친구가 예쁜 이 원피스를 입고 온 겁니다. 그럴 때, 너 원피스 예쁘다. 영어로 I like your dress. 그럼 이제 친구가 이제 이때다 싶어서 자랑을 하겠죠. 뭐 이런 건 좀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정말? 남자친구가 난 생일 선물로 줬어 라고 하니까 와, 너 남자친구 정말 멋있다. 사실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별로 뭐 칭찬의 말이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I like your dress 라고 하니까 리액션 표현 Really? 정말? 정말? Really? 일단 자랑을 해야겠죠. 남자친구가 나에게 그걸 줬어. My boyfriend gave it to me. gave 줬어. it 그것을 to me 나에게. 그래서 이거 멜로디 타면 gave it to me가 아니고 gave it to me. gave it to me. 한 번 더요. gave it to me.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or my birthday. 나의 생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일 선물로 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my boyfriend부터 천천히 가보면 My boyfriend gave it to me for my birthday.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My boyfriend gave it to me for my birthday. 네, 잠깐 헷갈렸네요. 이럴 때는 약간 쉬어도 괜찮습니다. Gave it to me for my birthday. 그래서 이 덩어리별로 얘기한다면 잠깐 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He's so sweet. 이 스위트가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진짜 착하다, 다정하다, 멋있다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You are so sweet. You are so sweet. 너 진짜 너무 다정하다, 멋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남자친구나 주변에 아는 남자를 칭찬할 때는 He's so sweet. 그 남자 진짜 다정해, 멋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 표현은 알면 할수록 좋으니까 많이 연습해보세요. 정말. 네, 그래서 저도 뭐 칭찬 많이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새 가방 사서 여러분이 가방 어때요? 라고 하면 네, 뭐 별론데 뭐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 너의 가방이 마음에 들어. 이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너의 가방은 your bag. your bag. 뭐 가방 종류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가방은 bag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ba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일단 뭐 어색하시면 저한테 댓글로 먼저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주변에 이제 우리 아들, 딸 혹은 친구 아니면 주변 친구들한테 칭찬 한마디씩 해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어 공부하는 생색을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I like your 뭐 한번 보는 겁니다. 뭐 드레스를 입고 있으면 dress라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티셔츠 입고 있으면 I like your t-shirt. 이제 머리 스타일 I like your hairdo.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뭐 미소를 칭찬해 줄 수도 있겠네요. 이게 smile이잖아요. I like your smile.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I like your eye, nose, mouth.
정말 많잖아요. 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안 하셔도 괜찮고 속으로 해도 괜찮겠지만 오늘 숙제는 네, 주변 분들을 속으로도 괜찮으니까 영어로 한번 칭찬해 주시고 저한테도 댓글로 칭찬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쉬운 패턴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을 좋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I like to, I like to 이걸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뭐 취미나 평소에 즐겨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My hobby is blah blah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도 뭐 좋아하는 걸 얘기할 때 나 평소에 뭐 해? 나 그거 하는 거 좋아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제 취미는 무엇 무엇입니다.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편하게 얘기할 때 많이 이렇게 사용 안 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I like to를 사용해서 내 취미나 평소에 주로 하는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문장 만들면서 이거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나는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해. 평소에 영화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영어로 한다면 I like to watch movies. watch movie 하면 영화를 보다거든요. 그래서 여러 편 막 이런 거 본다고 하면 뒤에 s 붙여서 watch movies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movie, 이게 영화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다라고 활용할 기회가 더 많겠죠. 이 전체적인 느낌, watch movies 같이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I like to watch movies.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like to watch movies. I like to watch movies.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 취미를 물어보거나 요즘 뭐해? 너 뭐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있어? 라고 묻는다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I like to까지 딱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 저도 요즘 요리를 가끔씩 한번 하곤 하는데요. 뭐 밖에 나가서 먹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집에서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I like to cook. I like to cook. cook 하면 요리를 하다입니다. 너무 한국어처럼 cook라고 하는 것보다 cook 끝에는 짧게 살짝 이 성대 떨지 않고 크 사운드만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cook가 아니고 cook. cook. 고개를 살짝 움직이면서 멜로디 타주시면 더 비슷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I like to cook. I like to cook. 이렇게 주시면 돼요.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전 주말에 산에 가는 걸 좋아해요 라고 어떤 시간까지 덧붙여줬습니다. 뭐 산에 가는 걸 좋아한다 말할 수 있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난 주말마다 가는 걸 좋아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건 영어로 I like to go hiking on weekends.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길어 보이지만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더해 주시면 돼요. 가장 먼저 일단 내가 좋아한다, 뭐뭐 하는 걸 좋아해요를 얘기해야 되니까 I like to 이거는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동사 자리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이 동사 산에 간다라는 걸 제일 뒤에 뭐 좋아합니다, 산에 갑니다 이걸 제일 뒤에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영어는 무조건 주어 동사부터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 like to 다음에 이 등산을 가다 go hiking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 원래 우리가 산에 간다는 것을 climb mountain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전문적인 등산, 장비를 갖추고 이렇게 좀 힘든 등산을 얘기하고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거 많이 갈 거예요. 그냥 관악산을 잠깐 오르거나 그냥 동네 뒷산에 이렇게 한 몇 시간 동안 가벼운 복장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go hiking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장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like to go hiking. 저는 가볍게 등산하는 걸 즐겨요 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표현 on weekends 이렇게 했는데요. 맨 끝에 s 없이 on weekend라고 하면 이건 주말이 됩니다. 그냥 weekend가 아니고 오늘 같이 붙여서 하는 거 통째로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전치사 표현들은 떨어뜨리지 말고 함께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이라면 Sunday가 아니고 on Sunday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죠. 그런데 weekend 다음에 s를 붙인다면
약간 복수의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이 아니고 주말마다 정도가 조금 더 잘 어울릴 겁니다. 그래서 on weekends. 저는 주말마다 산에 가는 걸 즐깁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like to go hiking on weekends. 한 번 더요. I like to go hiking on weekend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산을 가는 걸 좋아하는데 주말마다 간다는 거 얘기하고 싶으면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기차로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 뭐 기차 여행을 평소에 즐겨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걸 좋아해서 가끔씩 가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좋아한다면 이 표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영어로 한다면 I like to travel by train. 자, 그래서 I like to 다음에 그 다음 동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사 travel 여행하다 travel 입을 모은 상태에서 travel 이렇게 하면 좀 더 비슷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냥 train이 아니고 by train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보통 방법이나 수단을 얘기할 때 by를 많이 사용하는데 교통편을 얘기할 때는 by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y train 하면 기차를 타고 여기도 입을 모아주시면 되겠죠. train. 그리고 뭐 기차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뭐 비행기라고 하면 by airplane, 버스라고 하면 by bus, 그리고 기차 여행 by train, 지하철 여행 by subway, 뭐 택시를 탄다라고 하면 by taxi. 여러분이 하시는 교통수단을 by 뒤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뭐뭐를 타고라는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차 타고 하는 여행을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 I like to travel by train. 부드럽게 연결해 볼게요. I like to travel by train. 한 번 더요. I like to travel by train. 네, 같이 따라하고 계신 거 맞죠? 네, 저랑 같이 천천히 따라해 주시고요. 이거 여러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I like to travel by train. 잘하셨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5번째 패턴인데요. 나는 그냥 뒹굴거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심하게 쳐다볼 수도 있겠지만 영어로 안 넣으면 I like to chill out.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냥 집에서 뒹굴거리는 거라면 또 이것도 휴식의 일환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나쁜 게 아니겠죠? 이렇게 가볍게 집에서 그냥 빈둥거리면서 뒹굴거리고 이렇게 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영어로 chill out, chill ou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like to chill out. 집에서 딱히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별거 막 엄청 만들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뒹굴거리는 걸 좋아해라고 하면 chill out란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나 뒹굴거리는 거 좋아해 뭐라고요? I like to chill out.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5개 해봤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게 있으면 여기 붙여주셔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스피킹 팁을 드리자면 아마 I like to 말고 I like watching movies. 이와 같이 like 다음에 ing 붙는 형태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투부정사 그리고 동사 플러스 ing 형태 두 가지를 엄격하게, 엄격하다고 하긴 그렇고요.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try to라고 하면 노력하는 거예요. I try to study English. 나 영어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I try studying English. 이렇게 try 다음에 ing 형태가 붙으면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 그냥 영어 공부 한번 해보려고.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좀 구분해 주시는 게 좋지만 그런 것도 나올 때마다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이 like to 그 다음에 like ing 이거는 의미가 같으니까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like to watch movies. I like watching movies. 어느 것이든 괜찮으니까 여러분 입에 맞는 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복습 한번 해보겠는데요. 주변에 누가 나에게 너 요즘 뭐 하는 게 좋아? 라고 물어봤다고 생각하고 대답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감정을 담아서 1번부터 2번씩 해볼게요. 나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해. I like to watch movies. I like to watch movies. 네, 같이 따라해 주셔야 돼요. 나는 요리하는 거 좋아해. I like to cook. I like to cook.
저는 주말에 산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I like to go hiking on weekends. I like to go hiking on weekends. 나는 기차로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 I like to travel by train. I like to travel by train. 나는 뒹굴거리는 것을 좋아해요. I like to chill out. I like to chill out.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또 복습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한 번만에 완벽하게 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들으면서 입으로 따라해 주시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실제 대화로 한번 감을 잡아볼게요. 뭘 좋아하는지 물어볼 때, 사실은 이제 대화를 할 때 공통되는 주제가 없으면 대화하기 힘들잖아요. 그거를 찾는 게 바로 이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쭉쭉 이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 저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끌어갈 수 있겠죠. 요리하는 법 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혹은 뭐 좋은 사이트 알려줄래요? 아니면 저도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갈 수 있을 거예요. 영어로 해볼게요. 처음에 이 질문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What do you like to do? I like to do. 나는 뭐 하는 걸 좋아한다. 이걸 질문 바꾸면 Do you like to do? 거기다 what을 붙여줘야겠죠. 왜냐하면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해 라고 보통 물어보니까 What do you like to do? 한 번 더 해볼게요. What do you like to do? 당신은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취미를 물어보는 것보다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I like to cook.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I like to cook. 마지막으로 Can you teach me? Can you는 뭐뭐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고 특히 여행 갔을 때 Can you를 사용하면 웬만한 상황 이끌어낼 수 있어요. 뭐 이것 좀 건네주시겠어요? 이것 좀 주시겠어요? 계산해 주시겠어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Can you teach me? 나에게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죠. 자, 그 다음에 how to를 사용하는 뭐뭐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등장하거든요. 뭐 공부하는 방법 how to study, 요리하는 방법 how to cook, 그 다음에 가는 방법 how to go 다 넣어주시면 되죠. 여기서는 어떻게 요리하는지 알려줄래요? 라고 했으니까 Can you teach me how to cook?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대화가 쭉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I like to cook 뿐만 아니라 앞뒤에 있는 것도 같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퀴즈 드리겠는데요. 외출하는 것을 좋아해.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한다고 하면 영어로 쭉 갈 수 있겠죠. 네, 퀴즈니까 다 알려드릴 순 없고요. 밖에 나가다라고 하면 가다에 go, 바깥으로의 out 붙이면 go out 이렇게 됩니다. 오늘 배웠던 패턴에 넣어주시면 문장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짜자작 적어주시면 되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배운 표현 여러 가지 활용하고 싶다면 오늘 배웠던 패턴에 아는 덩어리 표현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 공부를 한다라는 표현을 알고 있어요. Study English. 그러면 I like to study English. 이렇게 하면 또 괜찮은 문장 하나 완성되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문장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송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정말 쉬운 영어 패턴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I don't like to. 나는 뭐뭐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 라는 패턴입니다. 기존에 I like to라는 패턴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나는 뭐뭐 하는 거를 좋아해 라고 평소에 자기가 즐겨하는 거 혹은 취미생활을 얘기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don't 이 부정을 붙여서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여러 가지 덩어리들을 붙여가면서 여러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나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자,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don't like to stud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study 하면 공부하다죠. 만약 뭐 영어 공부를 한다면
study English. I don't like to study English.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뒤에 어떤 걸 공부한다고 하면 붙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I don't like to study, but I like to study English because thank you for minimal English. 뭐 이런 식으로 뭐 문장을 만드셔도 괜찮은데요. 나 부끄럽네요. 자, I don't like to study 하면 나는 뭐뭐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 라는 느낌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나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싫어. 네, 뭐 좋아하지 않아가 사실은 뭐 싫어한다는 느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투를 조금 강하게 한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 don't like to talk about it. talk라고 하면 이야기하다. 이렇게 막 수다 떨고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talk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뭐에 관해서 about도 많이 붙입니다. talk about.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간단하게 it을 붙여서 talk about it. 이게 한 글자씩 하면 talk about it 이렇게 되지만 보통 붙여서 연음 현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붙여볼게요. talk about it. talk about it. talk about i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alk와 about을 붙여서 어가 약간 약하게 돼서 talk about 이렇게 되고요. about it 이게 붙이면 about it, about it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talk about it, talk about it. 보통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같이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음일단위 2개 붙여주면 I don't like to talk about it. I don't like to talk about it.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난 불평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 나는 뭐든지 긍정적이게 하는 걸 좋아하지. 나 불평 같은 거 잘 안 좋아해서 안 해. 라고 하면 I don't like to complain. complain은 거의 한국어처럼 쓰지 않나요? 뭐 complain을 걸다 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국어로 하면 complain, 영어로 하면 complain. 중간에 강세를 강하게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약간 약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complain, complain. 네, 그래서 그냥 또박또박 complain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멜로디를 만드는 습관만으로도 정말 대화의 질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나 불평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 다 같이 해볼게요. I don't like to complain. 한 번 더요. I don't like to complain.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빨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네, 사실 빨래하는 게 굉장히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하긴 하는데 나 별로 안 좋아해 라고 한다면 I don't like to do the laundry. do the laundry. 이거는 떼놓지 말고 통째로 이 덩어리로 외워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wash the dishes. 설거지를 하다. do the laundry. 빨래를 하다. 아니면 뭐 wash my hair, take a shower 이렇게 평소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이 이 패턴 영어 책에 군데군데 계속해서 녹아 있거든요. 제가 최대한 많은 덩어리들, 많은 문장들을 담으려고 했으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은 덩어리별로 하나씩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빨래하는 거 안 좋아해 라고 하면 I don't like to do the laundry. 그래서 do the laundry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얘기해 주시고요. 또 나중에 여기저기 바꿔 말하기 문장으로 써주셔도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저 낚시하는 거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I don't like to go fishing. 낚시하러 가다는 go fishing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막 기다리는 게 사실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잘 잡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저도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이럴 때 낚시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I don't like to go fishing. 낚시를 하다 go fishing. 설거지를 하다 do the laundry. 이런 표현들은 바로 나올 수 있게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나온 것만이라도 열심히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다른 게 나오니까요. 자, 팁을 드리면요. 자, I don't like to sleep alone. 제가 굉장히 음치라서 제가 뭐 불러도 아무래도 저거 저 노래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예전에 꽤 유명했던 노래인데요. I don't like to sleep alone. 혼자 잠들고 싶지 않아요. 혼자 자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stay with me,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라고 해서 이 노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다가 I don't like to sleep alone 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그 노래 들을 수 있거든요. 뭐 예전에는 사실은 노래 하나 들으려면 막 결제를 해야 되거나 막 CD를 구입해야 되거나 그랬는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유튜브에다가 딱 이 노래 이 가사나 제목을 검색하시면 노래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표현 생각하면서 이 노래 들어주신다면 그리고 따라 불러주신다면 또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팝송 속에도 많이 녹아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좋은 팝송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배웠던 거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는데요. 2번씩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I don't like to study. I don't like to study. 그 일에 대해 얘기하기 싫어. I don't like to talk about it. I don't like to talk about it. 나는 불평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 I don't like to complain. I don't like to complain. 저는 빨래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I don't like to do the laundry. I don't like to do the laundry. 전 낚시 좋아하지 않아요. I don't like to go fishing. I don't like to go fishing. 네, 계속해서 복습하면 되니까 지금은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본다라는 느낌으로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실제 대화로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낚시하러 가자고 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해? 라고 물어보니까 나 짐 챙기고 있어. 낚시하러 갈래? 글쎄, 나 낚시는 좋아하지 않거든. 나 물 무서워해. 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처음에 물어볼게요. 너 지금 뭐해? What are you doing? 정말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죠. What are you doing? 바로 툭 치면 딱 나올 수 있게. What are you doing? 제가 예전에 냈던 책 이름이 쓱퉁 영어거든요. 쓱 보면 툭 나오는 영어. 네, 그렇게 만들 수 있게, 툭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m packing이라고 했는데요. pack하면 우리가 팩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게 짐을 싸다를 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내가 싸고 있으니까 I'm packing. 이것도 책에 I'm packing, I'm 플러스 ing 패턴에서 요거 연습해 주시고요. 동사만 바꿔 끼워 주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거 계속 보면서 하나씩 연습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될 수 있을 거예요. I'm packing. 나 짐 싸고 있어. Do you wanna go fishing? Do you want라고 하면 뭐뭐를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이게 좀 의역돼가지고 의미가 확장되면 같이 갈래? 같이 갈래라는 게 가고 싶어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Do you want to go fishing? 낚시하러 갈래? 라고 물어보니까 Well, 이런 사소한 것도 연습해 주세요. 한국어로도 그래, 글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영어로 well입니다. Well, 약간 연기 섞어서 well, I don't like to go fishing. 나 낚시하러 가는 거 안 좋아해. I'm afraid of water. 자, 뭐뭐를 두려워한다라는 패턴에 나온 I'm afraid of. I'm scared of라고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I'm afraid of water. 나 물을 두려워해, 무서워해라는 그런 패턴이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복습되는 느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온 거 눈에 불을 켜고 보면서 저거 나왔던 거다. 한 번 더 연습해 봐야지. 아니면 뒤돌아가서 다시 연습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같이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드리겠는데요. 나는 늦는 거를 싫어해. 네, 이런 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좀 약속 시간이 늦으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막 미안하기도 하고 또 왜 늦었을까라 후회도 되고요. 굉장히 불편한데요. 그럴 때는 늦다. Be late. Be late. 이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 I am late라고 하면 나 늦었어 라는 표현인데요. 이 am이 원래 이 원형 형태로 쓰면 be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to 다음에 사용하면 am, is 보다는 원래 형태로 사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be가 사용됩니다. Be late. 이거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게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써 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argue, 논쟁하다라는 그런 동사도 배웠는데요. I don't like to argue.
그러면 논쟁하는 걸 싫어한다. 난 평화주의자야.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죠.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하나 정도로 시작하는 거는 사실 10개, 100개 쓰는 거 좋지만 일단 하나만 적어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혹은 여행을 갔을 때 진짜 많이 사용하는 I'd like to 라는 패턴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느낌인데요. 좀 공손하고 격식 있는 느낌이 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때는 I want to, I want to 이걸 사용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막 편하게 대화하는 상황도 있지만 처음 만난 사람이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저는 뭐뭐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I'd like to 이렇게 말해주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거 I like to랑 좀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I 다음에 D 사운드 드 혀를 여기 위에 윗이빨 옆에 여기 딱 보면 약간 잇몸 같은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살짝 떼면서 드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I'd like to, I'd like to.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계속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또 익숙해져서 금방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뒤에 다양한 표현들을 더해가면서 문장 완성시켜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여기서 저 며칠 더 머무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상황이 있을 겁니다. 너무 좋은 호텔이나 아니면 그런 숙소 같은 데를 발견하면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시겠죠? 영어로 얘기하면 I'd like to stay here a few more day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예약을 하려고 며칠 더 머무를게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너무 좋아 여기 진짜 며칠 더 머무르고 싶어요 라는 느낌으로도 활용될 수 있겠죠. 그거는 상황이나 맥락이 해결해 줄 겁니다. 일단 다양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린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보면 첫 번째 I'd like to 뭐뭐 하고 싶어요. I'd like to. 두 번째 여기 머무르다 stay here, stay here. 여기서 stay라고 하면 머무르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I'd like to stay here. temple stay 이런 걸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머무른다. 절에서 머무르는 거 temple stay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단은요. a few more days거든요. a few 하면 조금 있는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라고 하면 a few more. more 하면 더 이런 느낌 있죠? 그리고 날들은 days입니다. a few more days. 며칠 더입니다. a few more days. 자, 그래서 완성된 느낌은 I'd like to stay here a few more days.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이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연습해 주는 거 느낌 살리시면 더 좋아요. I'd like to stay here a few more days. 자, 그래서 여행을 갔습니다. 너무 좋은 데 왔어요. 와, 숙소 너무 좋고 여기 근처에도 볼 거 너무 많다. 저 여기서 며칠 더 머무르고 싶어요. I'd like to stay here a few more days. 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이나 거기서 만난 인연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건배를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통째로 외워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생각날 틈이 없거든요.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I'd like to propose a toast. 우리가 나랑 결혼해줘. 이렇게 프로포즈 한다고 얘기하죠. 사실 결혼해달라고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안하다라고 할 때 propose 이 표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건배, 짠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propose a toas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I'd like to propose a toast를 한 번에 기억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행 갔을 때 딱 한마디 하는 거죠. I'd like to propose a toast. 아니면 한국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우리 영어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강의를 1강 들었다고 하더라도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영어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우면 재밌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술 마실 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요? I'd like to propose a toast. 그러면 영어 공부 좀 하나 보다. 그냥 요즘 좀 하고 있어.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러면서 저희 강의나 책을 이렇게 딱 소개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야 이거 괜찮아 해보자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I'd like to propose a toast. 건배를 제의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d like to propose a toast. 소주냐, 맥주냐, 아니면 뭐 와인이냐. 그거는 뭐 골라주시면 됩니다. 3번 계속 가볼게요. 그 일자리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일자리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거 이제 공손하게 저 그 일자리에 지원하고자 해요. 지원하고 싶어요. I'd like to apply for the job. 이것도 마찬가지죠. apply, 지원하다, for the job, 그 일자리에. 뭐 일자리를 위해서라고 굳이 해석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치사들은 정말 많은 상황에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 외우는 건 나중에 문법 수업 있으면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그것보다는 자주 사용하는 거 apply for, 어디 어디에 지원하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중고급 단계에서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d like to apply for the job. 그 일자리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d like to apply for the job. 멜로디 타신 거 apply. apply가 아니고 apply도 아닙니다. apply for the job.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예약하고 싶은데요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뭐 여행 가셔서 식당을 예약하거나 아니면 숙소를 예약하거나 아니면 공연을 예약하거나 다 괜찮습니다. 영어로 해주신다면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make an appointment. 이렇게 하면 예약하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make a reservation 이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문직하고 뭐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조금 격식 있는 자리 예약할 때는 또 make an appointment도 자주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다니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요것도 이제 연음 한번 타볼게요. make on이 아니고요. make on, make on, make on.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make on, make on. 그리고 an appointment보다는 an appointment, an appointment, an appointment. 네, 이렇게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make on, make on, make on, an appointment, an appointment. 이렇게 몸을 살짝씩 움직이면서 연습한 다음에 붙인다면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연습이 되면 아주 전화하면서 hello,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단계별로 천천히 가주시면 되고요. 빨리 할 필요 없이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바람 좀 쐬야겠어. 네, 원래 이제 직역하면 바람을 좀 쐬고 싶습니다 하지만 쐬고 싶다는 게 이제 쐬야겠어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죠. 꼭 완벽하게 1대1 막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영어로 하면 I'd like to get some fresh air. 그래서 뭐 맑은 공기를 쐬다라고 하는데 이 쐬다는 영어로 뭘까? 라고 하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기본 동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쐬다 get some fresh air. 신선한 공기라고 하면 fresh air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공기 좀 쐬야겠어 라고 하면 get some fresh air. 그래서 이제 격식 있는 느낌으로 공손하게 만들어 볼게요. I'd like to get some fresh air. 그래서 뭐 어디 막 밀폐된 공간에 한참 있다가 안 되겠어. 나 좀 바람 좀 쐬고 싶다. 신선한 공기 좀 쐬야겠어. 네, 모든 비슷한 의미죠. 영어로 하면 I'd like to get some fresh air. 약간 이런 느낌으로 목이 칼칼한데 영어로 I'd like to get some fresh air. 이렇게 연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계속해서 팁을 드리자면 I'd like to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있죠? I'd like to 드가 아닙니다. 드 이렇게 살짝 나오는 사운드예요. 그래서 I'd like to I'd like to I like to랑 비교하면 I like to I like to 뭔가 살짝 걸리는 게 없죠. 근데 이거는 I'd like to I'd like to
이렇게 살짝 D 사운드가 걸리기 때문에 요 차이를 많이 듣고 얘기하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웠던 거 가볍게 복습해 볼게요. 하나씩 천천히 2번씩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며칠 더 머무르고 싶어요. I'd like to stay here a few more days. I'd like to stay here a few more days. 건배를 제의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propose a toast. I'd like to propose a toast. 그 일자리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I'd like to apply for the job. I'd like to apply for the job. 예약하고 싶은데요.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바람 좀 쐬야겠어. I'd like to get some fresh air. I'd like to get some fresh air.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계속 가볼 건데요. 이번에는 실제 대화로 감을 잡기. 간단한 대화 상황을 가져와 봤습니다. 후배 동료가 사과를 할 상황인데요. 네, 뭐 저한테 후배가 뭐 큰 잘못을, 뭐 큰 것까지는 아닌데 적당한 잘못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막 있다가 걔가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 드릴 말씀인데요 라고 하면 뭐 할 말 있어? 네, 너무 띠꺼웠나요? 네, 그거 아니고 뭐 할 말 있어? 이렇게 하면 저 사과하고 싶어서요. 야, 괜찮아, 다 잊었어. 괜찮아.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Do you have anything to say? 라고 하면 Do you have 가지고 있나요? Anything 어떤 걸 가지고 있나요? 근데 그 어떤 거죠? To say 말할 어떤 거라도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역하면 할 말 있어? 뭐 할 말이라도 있어? 이런 느낌 냅니다. 그래서 뭐 쭈뼛쭈뼛 이렇게 오면 Do you have anything to say? Do you have anything to say? 뭐 할 말이라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죠. 그러면 I'd like to apologize. 저 사과하고 싶어서요. I'd like to apologize. 참고로 apologize, 사과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I've already forgotten. 난 이미 forgotten 하면 forget. 이게 3단 변화 PP 형태거든요. 이미 잊어버렸다. 지금 잊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Everything.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I've already forgotten anything. Everything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forgotten. 약간 for 가에다가 은 소리가 나요. forgotten. forgotten이라고 해줘도 되지만 보통 이렇게 묵음 소리에서 forgotten 이런 식으로 많이 소리 납니다. 그리고 it's okay. 괜찮아.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해요. 한국어로도 맨날 괜찮아. 뭐 괜찮아. 다른 사람에게도 괜찮다고 하고 저 스스로도 뭐 괜찮아. 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It's okay. 뭐 제가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도 꼭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퀴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좀 더 격식 있고 공손한 느낌으로 그런 사람들은 모여 있다면 저 살 빼고 싶어요 라고 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살을 빼다는 lose weight. 뭔가 잃다라는 느낌이 lose거든요. 네, 이 무게를 잃다. 그러니까 살을 빼다는 거겠죠. lose weight. lose weight. 이거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뭐 살 뺄 필요 없는 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을 빼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막 얘기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한 문장이라도 한번 써보면서 제가 퀴즈를 계속 드리는 이유도 이게 한번 써보면 결국 한 문장이 두 문장이 되고 나중에 되면 계속 할 수 있는 뭔가 시발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의 의중을 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Would you like to? 이 패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를 하기를 원하냐고 물어보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패턴 딱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격식이 있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게 이 Would you like to고요. 평소에 뭐 그냥 편하게 할 때는 Do you want to? 라는 패턴을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스피킹 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이 패턴을 활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저랑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손님이 왔는데 이제 문 앞에서 우물쭈물거리고 있으면 들어오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영어로 하면 Do you want to come in? 이라고 해줄 수 있어요. come이 오다라는 느낌을 가진 거고 in은 안으로, 안에 있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냥 come이라고 하는 것보다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라고 하면 come in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Would you like to come in? 자, 저희가 집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손님한테 한번 해볼게요. Would you like to come in? 다 같이 해볼까요? Would you like to come in? 네,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입을 약간 모아준 상태에서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지 않고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이 덩어리별로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뒤에 뭘 하기를 원하는지, 뭘 하시겠는지 그 내용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는 혼자 있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뭐 할래? 라고 물어보니까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 그냥 있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혹시 혼자 있고 싶으세요? 그러면 yes라고 하면 혼자 있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영어로 해주면 Would you like to be alone?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있다라고 이 상태, 뭐 먹거나 마시거나 달리거나 이런 동작은 그 동작에 해당하는 동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뭐이다라는 상태는 be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혼자 있다. be alon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would you like 패턴을 활용할 건데요. 이게 격식 있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Hey, would you like to be alone?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격식 있는 느낌, 조심스러운 느낌으로 Would you like to be alone? Would you like to be alone? 네,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실제 말할 때도 비슷하게 느낌 살려서 할 수 있겠죠? 습관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우리랑 합류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보통 제가 뭐 술을 마시러 가거나 어디 뭐 영어 공부하러 가거나 뭐 하러 갈 때 친구를 만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친구가 너 어디 가? 라고 하면 나 영어 공부하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할래? 우리한테 합류할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로 한다면 Would you like to join us? 여기서 우리도 막 join 할래? 라고 막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join이 어디 가입하거나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걸어서 가기보다는 이 그냥 합류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join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합류한다. join us. 나한테 합류한다. join me. join me, join us.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 혼자 혼술하러 가는데 같이 갈래라고 하면 join me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나 내 친구랑 같이 술 마시러 가는데 join us.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Would you like to join us? 약간 격식 있는 느낌이죠. 다 같이 해볼게요. Would you like to join us? 네, 그래서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혼자 하지 말고요. Would you like to join us? join me 사용해서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것도 꽤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실 것 좀 드실래요? 라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마실 것 좀 드실래요? 뭔가 마실래요? 라고 해서 영어로 drink something 이라는 거 붙여주시면 돼요. 뭐 특정한 걸 마신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러면 drink beer, 맥주를 마신다. drink wine, 와인을 마신다. 혹은 drink 소주, 소주를 마신다. drink 막걸리, 막걸리를 마신다. 이렇게 다양한 걸 붙여줘도 괜찮고요. 뭐 그게 아니고 그냥 뭐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마실 거 좀 드실래요? 라고 한다면 drink something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Would you like to come in? 이라고 해서 뭐 손님을 안으로 들였잖아요. 들였으면 뭔가 마실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마실 것 좀 드실래요?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가보겠는데요. 이번에는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 보통 전화 영어에서 많이 활용되는 표현인데요. 뭐 찾으시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뭐 어떤 걸 남기면 제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Would you like에다가 메시지를 남기다만 덧붙여 주시면 되는데요. 영어로 한다면 Leave a message. Leave a message. 이렇게 됩니다. 이 leave가 떠나다란 느낌도 있지만 뭔가를 남겨두다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형인 left,
I left my umbrella. 이렇게 나 우산 놔두고 왔어. 이렇게도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leave를 떠나다, 남겨두다 두 가지 의미로 모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산이나 핸드폰 같이 물리적인 것부터 메시지 같은 것까지 다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leave a message, 메시지를 남기다라는 걸 넣어서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메시지 남기시겠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보세요? 그렇다고요?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이렇게 콤보로 딱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뭐 전부 다 영어로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나머지 상황들은 상상하거나 한국어로 얘기해 주시고 이 패턴만이라도 영어로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더 해볼게요.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 팁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전에 Would you like to 라고 하면 공손한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편하게 그냥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하면 뭐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 뭐 좀 친한 사이나 친구나 아니면 뭐 저보다 동생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come in? 야 들어올래? Do you wanna come in? Do you want to come in?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 want to를 빨리 얘기하다 보면 wanna가 되거든요. wanna. 그래서 주어도 빼고 Hey, wanna come in? Wanna come in? 하면 들어올래? 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나 중학교 친구가 와가지고 여기 있으면 Hey, wanna come in? 야 들어올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주 격식 있는 것부터 편한 것까지 말투를 다르게 해서 연습해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이번엔 복습해 보겠는데요. 우리말 보고 영어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2번씩 따라 말해 볼 거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힘들더라도 두 번째는 같이 한번 해보세요. 1번 들어오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come in? Would you like to come in? 혼자 있고 싶으세요? Would you like to be alone? Would you like to be alone? 우리랑 합류하실래요? Would you like to join us? Would you like to join us? 마실 것 좀 드실래요?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 어렵거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정상입니다. 여러 번 복습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들어주시고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또 반복해서 몇 번 들어주시다 보면 기억이 정말 생생하게 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실제 대화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오늘 배웠던 표현을 실제 대화에 넣어서 대화 상황으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오늘 바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 별로 안 바쁜데요? 그러면 이런 멘트 날릴 수 있죠. 저 이따가 마이크랑 술 한잔 할 건데 우리랑 같이 합류할래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사용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나 술 안 마시는데요 라고 한다면 술 한 잔이 아니고 같이 도서관에 간다, 커피 마시러 간다, 아니면 밥 먹으러 간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일단 질문할게요. Are you busy today? Are you busy? 당신은 바쁘나요? Today, 오늘 넣어서 Are you busy today? 이렇게 쉬운 것도 사실은 이제 갑자기 하면 이게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쉽다고 방심하지 말고 정말 여러 번 따라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I'm not really busy. I'm not busy. 안 바쁜데요. Really, 정말로 넣어서 그렇게 안 바빠요. I'm not really busy. I'm not really busy. 저 그렇게 바쁘진 않은데요 라고 하니까 I'm gonna have a drink with Mike later. 하나씩 보면요. I'm gonna, 이거는 나 뭐뭐 할 거야,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I'm gonna, 좀 계획이 있는 미래에 가깝습니다. I'm gonna, 나 뭐뭐 하려고. Have a drink, 술 한잔 마시다거든요. have가 가지다라는 의미 외에도 먹거나 마신다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I'm gonna have a drink, 나 술 한잔 하려고. With Mike, 마이크랑 함께. I'm gonna have a drink with Mike. 그 다음에 later 붙이면 나중에란 느낌이 됩니다. 이따가란 느낌도 되겠죠. 그래서 I'm gonna have a drink with Mike later.
네, 좀 길어 보이지만 하나씩 생각하면 많이 어렵지 않죠? 나는 할 거야. I'm gonna. 술 한잔 마시다. Have a drink. 마이크랑 with Mike. 이따가 later. 연결해 볼게요. I'm gonna have a drink with Mike later.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웠던 패턴, 우리랑 함께 할래? 합류할래? Would you like to join us? 딴 거 다 괜찮으니까 이것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Would you like to join us? 네, 그래서 처음 강의 들을 때 헷갈려. 두 번째, 좀 되는 것 같은데. 세 번째, 이제 자신 있어. 네 번째, 나머지 대화 상황까지 같이 기억.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것도 괜찮으니까 꼭 여러 번 복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퀴즈 드리겠는데요. 네, 그 복습의 시작점은 바로 이 퀴즈입니다. 그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뭔가 한번 시도하다, 먹어보다, 마셔보다 이럴 때는 여러분 try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게 뭐 여행 가셔서 이거 한 입 먹어보다, 한번 마셔보다, 옷을 한번 입어보다 이렇게 뭔가 시도해보는 건 전부 다 try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라고 했으니까 뭐 this나 that이나 it이나 그런 건 여러분 편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본 패턴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그마한 것들은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다른 복습하면서 책에 있는 다른 표현 활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책 속에 정말 좋은 표현들 많으니까 그것도 활용하셔서 뭐 Would you like to do the laundry? 뭐 빨래하고 싶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이 만드시면 좋으니까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아직 힘들다라고 하신 분은 딱 하나 말도 대단한 겁니다. 하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